여러분,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시는 그 저축,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배신감이 드시겠지만 열심히 아끼고 모으는 그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거든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는데 남는 건 병든 몸과 쥐꼬리만한 잔고뿐이라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세상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부모님 세대의 방식 그대로 게임을 하니까 자꾸만 지는 겁니다. 이제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 위대한 비밀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얄팍한 기술 따위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남아 끝내 포식자가 되는 생존의 비밀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딱 3가지를 얻어가게 될 겁니다. 첫째, 왜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지 그 잔인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1억을 10억으로 불리는 부자들의 비밀 공식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는 마인드셋을 장착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물론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부의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입장권이 되어줄 테니까요. 자, 그럼 10억 부자로 가는 진짜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1억 원을 모으셨거나 혹은 그 고지를 눈앞에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셨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남들 해외여행 가고 맛집 찾아다닐 때 꾹 참고 안 입고 안 먹어가며 악착같이 모은 그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력 그 자체죠. 그 끈기와 인내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잔인하게도 영원에서 1억까지 통했던 그 무조건 아끼기 전략은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립니다. 1억에서 10억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말이죠. 1억을 만든 그 눈물겨운 성실함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부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영역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10억을 만들려면 무려 25년이나 걸립니다. 숨만 쉬고 돈만 모아서 머리가 하얗게 쇠일 때쯤에야 겨우 10억을 쥐게 된다는 소리죠.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경제적 자유의 모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축구 경기가 시작됐는데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라운드에 서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종목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1억까지가 1 더하기 1을 하는 덧셈의 게임이었다면 1억 이후부터는 숫자에 숫자를 곱하는 복리의 게임으로 룰이 바뀝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통장 잔고 늘어나는 재미에만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경기 종목이 바뀐 줄도 모르고 헛스윙만 하다가 퇴장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동소득의 본질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돈이 여러분의 시간을 벌어다 줘야 합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밥을 먹는 사이에도 자산이 스스로 덩치를 불리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진짜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계신가요? 아직 1억을 향해 달리는 중인지 아니면 1억을 모으고 다음 스텝을 고민 중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1억이라는 종잣돈은 금고에 모셔두는 관상용 화초가 아니라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입장권입니다. 노동으로 1억을 만들어낸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는 저축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아주 살짝만 틀어보세요. 방향만 바꿔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축구장에서는 축구화를 신어야 날아다닐 수 있듯이 자본소득의 경기장에서 10억으로 직행하는 승리 공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 가속 구간에 진입하는 방법을 물리학의 원리를 빌려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걸 탈출 속도라고 부릅니다. 로켓이 지구의 강력한 중력을 뚫고 우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죠.
영원에서 1억까지 모으는 과정이 바로 대기권을 돌파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단계였습니다. 로켓은 전체 연료의 90% 이상을 이륙해서 대기권을 벗어나는 그 짧은 순간에 다 태워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력이 맹렬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치킨 참고 사고 싶은 옷 참아가며 1억을 모을 때 느꼈던 그 고통과 피로감.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중력을 온몸으로 견뎌낸 증거입니다.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으셨죠? 그건 여러분이 지금 중력을 거스르고 위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기권을 딱 벗어나는 순간 거짓말처럼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무중력 상태, 즉 관성의 영역에 진입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엔진을 끄고 가만히 있어도 로켓은 초속 수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1억 이후의 돈 모으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억지로 미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나를 끌고 가는 단계가 오는 거죠. 왜 하필 1억이냐고요? 수학적으로 증명된 티핑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을 굴려서 10% 수익을 내면 100만 원이지만 1억으로 10%를 내면 1,000만 원이 생깁니다. 똑같은 노력인데 결박값이 직장인 한 달 월급 수준으로 달라지는 거죠.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노동소득을 추월하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봐도 이 지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히는 순간 우리 뇌의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제 굶어 죽진 않겠구나 하는 무의식적인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이 심리적 변화가 투자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원일 때는 마음이 급해서 대박을 쫓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죠. 하지만 1억이라는 안전판이 생기면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투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쫄지 않으니까 역설적으로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심리적 체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1억을 달성하고 나서 겨우 이거 모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라며 허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방금 가장 연료가 많이 드는 마의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땀 흘려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둔 자산이 나를 태우고 우주로 쏘아 올리는 속도전입니다. 이 속도감을 함께 느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로켓 연료가 됩니다. 쇼핑몰 하고 싶으신 분들 아직도 쿠팡이랑 초보자가 살아남기 꽉 잡으세요. 이제 진짜 속도감을 느낄 차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집니다. 방금 막 대기권을 뚫고 무중력 상태에 진입했는데 많은 분이 갑자기 로켓 엔진을 꺼버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힘들게 모은 그 소중한 1억을 은행 예금이라는 차가운 감옥에 가두는 실수 말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은행을 금고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라고 굳게 믿죠. 하지만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은행은 돈의 무덤입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간수는 매일 밤 여러분의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그 1억 원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전쟁터에서 싸워줄 1만 명의 정예 병사입니다. 0원에서 1억을 만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어렵게 징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부대 구색을 갖췄더니 감옥에 가둬두고 썩히시겠다고요? 은행이자 3, 4%요? 세금 떼고 물가 상승률 고려하고 화폐 가치 하락까지 따져보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이건 병사들에게 밥만 먹여주고 훈련을 시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은 늙고 병들어갑니다. 10년 뒤 1억의 가치가 지금과 같을까요? 절대 아니죠. 진짜 부자들은 돈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냉혹한 지휘관입니다. 1만 명의 병사를 끊임없이 전방으로 내보냅니다. 주식이라는 고지전, 부동산이라는 진지전, 사업이라는 백병전으로 병사들을 투입하죠. 물론 전쟁터는 위험합니다. 병사가 다칠 수도 있고 때로는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리스크가 두려워 출정을 미루는 지휘관에게 승전보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전장에 나간 병사들은 치열하게 싸워 전리품을 챙겨옵니다. 배당금이라는 포로를 잡아오고 시세차익이라는 영토를 점령해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살아 돌아온 병사들은 더 강해져 있고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이 다시 새로운 병사가 되어 군대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여러분의 병사들은 지금 감옥에 있나요? 아니면 전쟁터에 있나요? 솔직하게 댓글로 적어보세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적는 것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1억이 10억으로 불어나는 유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기억하세요. 1억을 달성한 순간 여러분의 역할은 성실한 노동자에서 냉철한 자본 배치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병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안도하지 마세요. 그들을 세상 밖으로 진격시켜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 말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병사들을 전장으로 내보내라고 했다고 해서 1만 명의 병사를 아무런 전략도 없이 적진 한가운데로 돌격 앞으로 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자살행위고 여러분의 소중한 1억을 허공에 날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우리는 아주 교활하고 이중적인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겁쟁이와 야수라는 두 가지 인격을 동시에 갖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바벨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 자산의 양극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중간 위험, 중간 수익을 쫓는 게 아니라 아주 안전한 곳과 아주 위험한 곳에 병력을 나눠서 배치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딱 정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1억 원 중 9천만 원, 즉 90%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겁쟁이가 되어 지키세요. 국채나 달러 혹은 원금 보장이 확실시되는 초우량 자산에 묻어두는 겁니다. 여기서는 대박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폐잔병들이 숨을 수 있는 벙커를 만드는 거죠. 이 90%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여러분은 어떤 폭락장이 와도 그래도 내 본질은 멀쩡해 라며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 1,0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여러분 내면의 야수를 깨워야 합니다. 이 돈은 없어져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 돈이죠. 그러니 이를 각오를 하고 가장 공격적인 곳에 던지는 겁니다. 수익률이 10배, 100배 터질 수 있는 곳, 초기 스타트업 투자나 급등하는 신기술 섹터 같은 곳이 바로 이들의 작전 구역입니다. 이 전략이 무서운 이유는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야수처럼 굴렸던 10%가 전멸해서 영원히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안전하게 지켜낸 90%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90%의 안전자산에서 붙은 이자가 손실을 어느 정도 메워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10%가 대박이 나서 10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이 1억 원이 됩니다. 전체 자산이 순식간에 2배로 점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자산을 불리는 진짜 비밀입니다. 잃으면 조금 잃고 따면 왕창 따는 구조를 세팅해두는 것. 그들은 전 재산을 거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망하지 않는 판을 깔아두고 그 위에서 로또를 긁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 비율을 거꾸로 하기 때문입니다. 90%의 돈을 위험천만한 잡주에 넣고 전전긍긍하게다 폭락장의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다 팔아버리죠. 그리고 남은 푼돈으로 안전한 예금을 찾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1억이라는 돈을 쥐고 있다면 9할은 철벽방어를 하고 1할은 미친 듯이 공격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산은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기회가 왔을 때 폭발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창과 방패를 들었는데도 10억 고지를 밟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전략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멘탈을 갉아먹는 지루함이라는 악마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투자에서 가장 넘기 힘든 심리적 병목 구간이거든요. 머리로는 복리를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그 지루한 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 말은 참 달콤하죠. 하지만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지루합니다. 초반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곡선이 위로 솟구치질 않아요. 그냥 바닥을 기어가는 수평선처럼 보이죠. 자연의 섭리를 한번 볼까요? 모소대나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4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줘도 싹조차 트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뿌리만 내리느라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5년째 되는 날 갑자기 하루에 30cm씩 자라나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자산 증식의 그래파가 딱 이 대나무와 똑같습니다. 얼음이 녹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영하 10도인 얼음에 열을 가해 봅시다. 영하 5도, 영하 1도가 될 때까지 얼음은 꿈쩍도 안 합니다. 겉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임계점을 향해 응축되고 있는 겁니다. 0도를 딱 넘어서는 그 찰나의 순간, 단단했던 고체는 비로소 액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임계점 직전의 고요함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소극적인 건 아닌가 불안해하죠. 그래서 멀쩡히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자꾸 파헤쳐 봅니다. 의미 없는 단타 매매를 하거는 홧김에 비싼 차를 사버리기도 하죠. 스스로 행동을 해야만 불안이 해소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 지루함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투자의 대가 조지 소로스도 말했죠. 좋은 투자는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지루하다라고요. 만약 여러분의 투자가 매일매일 재미있고 스릴 넘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투자가 너무 지루해서 미칠 것 같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지루함이야말로 자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보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절대 그 시간을 건너뛰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페인트 마르는 걸 쳐다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 지루한 시간을 물리적으로 단축시키는 치트키를 하나 쥐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차원을 넘어서 시간을 접어버리는 가속 페달이죠. 10년 걸릴 여정을 단 3년으로 줄여버리는 비밀, 바로 양의 되먹임 루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장기 투자를 오해합니다. 돈을 묻어두고 자신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게 장기 투자라고 착각하죠. 그건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돈이 전방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후방에 있는 여러분이 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부자들은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들 때 새로운 에너지를 강제로 주입해버립니다. 공학용어로 이걸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를 스피커에 가까이 대면 삑 하고 소리가 증폭되는 무한 루프와 같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이 현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산이 굴러가며 만드는 수익금에 여러분이 몸으로 뛰어서 만든 추가 현금을 들이붓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자기 개발과 부업이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직장에서 몸값을 올리든 주말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전자책을 팔든 잉여 현금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은 이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작은 팁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됩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지 말고 그대로 투자 계좌에 다시 쏘아 넣으세요. 이게 바로 눈덩이를 굴리는 동시에 겉에다 계속 눈을 덧붙여주는 행위입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1억 원이 10% 수익을 내면 1,000만 원이죠.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업으로 번 1,000만 원을 더했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 해에는 1억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베이스가 커지니 복리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꺾여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자산을 2배로 불리는데 7년이 걸린다면 무한 리필 전략을 쓰는 사람은 3년이면 충분합니다. 책을 읽고 3천만 원 모으셨나요? 그 돈으로 예적금 넣어두면 1년 지나도 그 돈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화폐가 강의를 듣고 새로운 스킬을 익히는 건 단순한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내 자산 증식 엔진에 터보 달린 모터를 장착하는 가장 공격적인 투자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유능해질수록 투자 계좌에 꽂히는 지원군의 숫자가 달라지니까요. 지루함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지루함을 씹어먹으며 판을 키워야 합니다. 전방의 자산 군대와 후방의 여러분이 동시에 진격할 때 비로소 10억이라는 고지는 꿈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시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압축하는 마법. 그 지팡이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제 고개를 들어 계기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중력을 뚫고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1만 명의 병사들을 전장에 배치했고 겁쟁이와 야수의 전략으로 방어선과 공격로를 모두 확보했죠. 심지어 지루함을 견디는 인내심에 시간을 접어서 쓰는 가속 엔진까지 장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이미 10억이라는 목적지로 향하는 우주선에 탑승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아직도 불안해합니다. 내가 과연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구간을 총괄했습니다. 맨몸으로 중력을 거스르며 1억을 모으던 그 시절보다 시스템이 갖춰진 지금이 훨씬 쉽고 빠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의심뿐입니다. 이 우주선이 추락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조종석에 앉은 여러분이 불안함을 못 이겨 이것저것 계기판을 조작하다가 궤도를 이탈하는 것, 그것뿐이죠. 시스템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세팅한 그 복리의 공식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항로만 유지한다면 도착은 시간 문제일 뿐 필연적인 결과값입니다. 이제 창밖을 보며 여유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남들이 주식이 폭락했네, 경기가 안 좋네 하며 호들갑을 떨 때 미소 지으며 시스템 점검만 하세요. 1억이 2억이 되고 4억이 되고 마침내 10억이 되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갑작스럽게 찾아올 겁니다. 10억은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쏘아 올린 로켓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죠. 그러니 꽉 잡으세요. 여러분이 만든 이 거대한 부의 시스템이 이제 막 최고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니까요.